2026년 6월 공개된 슈퍼휴먼 AI4 Generals.io Using Self-Play Reinforcement 러닝 논문은 시작부터 강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하나의 정책을 엔비디아 H200 내장에서 나흘 동안 셀프 플레이로 학습해 5,000명 넘는 플레이어가 참여한 Generals.io 공개 1대1 레더의 1위에 올렸습니다. 첫 1000경기에서 815승을 거뒀고 인간 1위와 2위를 상대로 한 269경기에서도 199대 70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거대한 리그나 인간 리플레이가 아니라 아주 빠른 시뮬레이터와 비교적 단순한 PPO가 핵심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부품이 실제 성능을 만들었는지 논문의 에블레이션을 따라가며 분해해 보겠습니다. Generals.io는 최대 23/23격자에서 영토와 병력을 늘리고 상대 제너럴을 먼저 점령하면 이기는 실시간 전략 게임입니다. 평지는 이동할 수 있고 산은 막혀 있으며 캐슬과 제너럴은 주기적으로 병력을 생산합니다. 플레이어는 한 칸에서 전 병력이나 절반을 상하좌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그 오브 워입니다. 내 영토 주변만 보이기 때문에 상대 병력, 이동 경로, 제너럴 위치를 계속 추론해야 합니다. 같은 순간에 양쪽이 동시에 명령을 내림으로 상대 행동을 본 뒤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장기 자원 배분, 짧은 교전, 기만, 방어가 한판 안에서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 논문의 비교 대상인 제로 버전 3는 이미 강한 에이전트였습니다. 고랭크 인간 리플레이로 비헤이비어 클로닝을 하고 병력 우위를 유도하는 포텐셜 기반 리워드 쉐이핑으로 PPO를 파인 튜닝한 뒤 세계 모델을 유지하는 파퓰레이션 기반 셀프 플레이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공개 레더 탑 25에 들었고 규칙 기반 최강부 휴먼.exe를 상대로 529경기에서 54.8% 승률을 냈습니다. 새 논문은 이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인간 시범, 손으로 설계한 중간 보상, 정책 파퓰레이션을 모두 빼고도 더 높은 수준에 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단순한 알고리즘이 곧 적은 계산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넘버파이 환경은 12코어 CPU에서 약 3500스텝/세컨드를 보고했습니다. 연고지는 게임 상태, 포그 매스킹, 병력 생산, 전투, 커리큘럼, 롤아웃과 학습 루프를 모두 잭스의 순수 함수 구조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을 JIT 컴파일의 GPU에서 하나의 계산 그래프로 실행한 것입니다. 단일 H200에서 병렬 환경을 32,768개까지 늘렸을 때 최고 5,070만 인바이런먼트 스텝/세컨드에 도달했습니다. 이전 CPU 베이스라인보다 약 10,000배 빠르고 같은 하드웨어 조건의 전체 훈련 루프도 32 빨라졌습니다. 이 정도 처리량이 나오자 한판 끝에서만 받는 승패 신호도 엄청난 수의 게임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각 타일을 38개 채널로 표현합니다. 현재 보이는 병력과 소유권뿐 아니라 한 번이라도 본 타일, 과거에 발견한 캐슬과 제너럴, 포그 영역, 50턴 생산 주기, 양쪽의 전체 영토와 병력 같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상대 스코어보드의 병력 합계와 영토 수를 512스텝 시계열로 저장해 별도 토큰으로 만듭니다. 상대가 안개 뒤에서 확장하는지 병력을 모으는지를 총량 변화로 추론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완전한 게임 스테이트를 몰래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클라이언트와 같은 관측에서 기억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레더에서도 에이전트는 사람과 같은 화면을 보고 0.5초 틱마다 한 개 행동만 냈습니다. 공간 관측은 3/3 패치로 잘려 토큰이 되고 상대 병력과 영토 시계열을 요약한 2개 토큰이 함께 트랜스포머로 들어갑니다. 네트워크는 7개 레이어, 임베딩 448, 피드포워드 1344, 어텐션 헤드 8개, 총 1535만 파라미터입니다. 폴리시 헤드는 각 소스 타일마다 패스, 내방향 전 병력 이동, 내방향 절반 이동을 합친 9개 선택의 확률을 냅니다. 그래서 액션 스페이스는 H/W/9입니다. 밸류 헤드는 단일 숫자 회귀 대신 승리 가능성을 분포로 예측하는 캐터고리켈 HL 고즈로스를 사용합니다. 보드 전체 관계를 어텐션으로 묶되 최종 행동은 구체적인 타일과 이동 방식으로 다시 펼치는 구조입니다. 학습은 현재 정책끼리 맞붙는 셀프 플레이 트레젝터리를 모으고 PPO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구조입니다. 승자는 마지막에 +1, 패자는 -1을 받고 중간 점수는 없습니다. 로스에는 PPO 서러거트, 탐험을 유지하는 엔트로피 보너스, 밸류 로스가 들어갑니다. 이전 정책으로 향하는 추가 KL 레귤러라이저도 빼서 미니 배치마다 필요한 포워드 패스 하나를 줄였습니다. 여러 효리스틱 폴리시로 레귤러라이제이션하는 실험도 이득이 없어 플레인 엔트로피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함은 무작정 기능을 제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뮬레이터가 충분히 많은 완결 게임을 만들고 PPO가 그 승패와 어드밴티지를 안정적으로 소비하도록 계산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풀사이즈 맵은 두 제너럴 사이 BFS 거리가 최소 17칸입니다. 무작위 초기 정책을 바로 이 분포에 던지면 상대 베이스를 우연히 점령하는 일이 거의 없어 승패 신호로 학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연고지는 최대 스폰 디스턴스를 4칸에서 시작하고 훈련이 진행될수록 점차 늘려 전체 게임 분포에 도달하는 커리큘럼을 사용했습니다. 리워드 쉐이핑은 제거했지만 과제 난이도 조절은 남긴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보상할지는 사람이 정하지 않되 학습 초기에 승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대와의 거리만 조절했습니다. 희소 보상 학습은 보상을 건드리지 않고 초기 상태 분포를 설계하는 방식으로도 부트스트랩할 수 있습니다. 엘퍼스타워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메인 에이전트와 익스플로이터, 과거 정책의 리그를 관리합니다. 여기서는 커런트 폴리시 하나로 양쪽을 플레이하고 그 경험으로 같은 폴리시를 개선합니다. 논문은 1대1 제로 섬 환경에서 잘 튜닝된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이너 루프만으로도 높은 수준에 갈 수 있다는 최근 연구 흐름을 제너럴스.io 규모에서 확인하려 합니다. 파퓰레이션이 없으면 구현과 메모리는 단순해지지만 상대 다양성이 부족해 특정 전략에 과적합할 위험은 남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모든 멀티에이전트 게임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논문도 이 대2와 프리포울 같은 제너럴 썸 설정은 퓨처워크로 남겨둡니다. 훈련 파라미터는 매 이터레이션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파라미터를 그대로 배포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누적한 EMA 파라미터를 평가에 사용했습니다. DK는 0.999입니다. 개발 과정의 모든 실험에서 EMA가 코리스판딩 라스트 이터레이트보다 강했고 세계 런을 평균한 엿새 시점에도 약 30L로 앞섰습니다. 셀프 플레이에서는 상대도 함께 변함으로 마지막 업데이트가 최근 상대에 지나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EMA는 여러 시점의 파라미터를 부드럽게 섞어 이런 흔들림을 줄이는 스테이벌라이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은 왜 항상 효과적인지 이론적으로 증명하지 않았고 특정 레짐의 현상인지도 퓨처워크로 남깁니다. 각 롤아웃 배치에서 크리틱이 예측한 어드밴티지로 트랜지션을 정렬하고 상위 25%만 폴리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에 사용합니다. 높은 어드밴티지는 평균적인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행동을 뜻합니다. 나머지 75%를 버리기 때문에 업데이트 비용이 줄고 논문에서는 월클락과 샘플 이피션시가 모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은 단일 GPU 실험에서 시드 베리언스가 가장 컸습니다. 24시간 뒤 베스트 시드는 다음 베스트 세팅보다 112L로 높았지만 평균만 보면 변동성이 큽니다. 4개 GPU로 스케일했을 때 25% 설정이 더 안정적이 되었고 최종 에이전트도 이를 사용했습니다. 효율 향상과 시드 리스크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최종 모델은 엔비디아 H200 내장에서 나흘 학습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단순 PPO가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논문의 더 정확한 메시지는 스루풋 레짐이 바뀌면 필요한 알고리즘 장치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낮은 처리량에서는 완결 게임이 적어 터미널 리워드가 너무 드물고 리워드 쉐이핑이 학습을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초고속 환경에서는 충분한 승패를 직접 보게 되어 쉐이핑이 만든 병력 우위 편향이 오히려 진짜 승리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에블레이션에서도 쉐이프트 리워드는 후반에 불안정해졌고 스파우스 윈 로스는 깨끗하게 수렴했습니다. 같은 알고리즘 비교도 데이터 생성 속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에버리지 조와 L7D 기 90 언더라인 사인 30KMA 계정으로 공개 1대1 레더의 첫 1000경기를 치러 815승, 81.5%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오픈 스킬은 118로 가장 강한 액티브 휴먼의 101보다 17점 높았습니다. 이 17점 차이는 인간 1위와 25위의 차이와 같다고 논문은 설명합니다. 이전 러닝드봇 제로 버전 3는 74, 규칙 기반 휴먼.exe는 70, 탑100 휴먼 컷오프는 68이었습니다. 단순한 내부 이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실제 커뮤니티 매치메이커가 연결한 레이티드 게임이라는 점이 강한 증거입니다. 다만 특정 시점의 공개 레더와 계정 집합에 대한 결과이므로 영구적인 절대 순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1위 시미테트소를 상대로는 27대 12, 69.2%였고 인간 2위 미스레이에이를 상대로는 172대 58, 74.8%였습니다. 합치면 269경기에서 199대 70이며 페어 코인을 기준으로 한 원사이디드 바이노미얼 테스트는 T0.001입니다. 이 경기는 미리 짠 엑시비션 매치가 아니라 두 계정이 레더에서 실제로 매칭될 때 진행됐고 사람도 상대가 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 규칙 기반 휴먼.exe와 이전 학습봇 제로 버전 3에는 각각 20대 0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비교표는 봇까지 포함하면 239대 70, 77.3%입니다. 승률만 보여주지 않고 상대, 경기 수, 매칭 조건을 함께 봐야 증거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최종 점수보다 제거 실험입니다. 첫째, 충분한 스루풋에서는 포텐셜 기반 리워드 쉐이핑이 없어도 학습했고 오히려 스파스 리워드가 후반에 안정적이었습니다. 둘째, EMA는 모든 개발 실험에서 라스트 이터레이트보다 강했고 엿새 평균 약 30L로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셋째, 상위 25% 어드밴티지 필터링은 베스트 시드와 샘플 이피션시에서 가장 좋았지만 작은 단일 GPU 실험에서는 베리언스가 컸습니다. 넷째, 러닝 레이드와 엔트로피 스케줄의 세부 곡선은 여러 조합이 비슷한 로컬 엘로에 도달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복잡한 리그보다 빠른 환경, 커리큘럼, EMA, 선택적 업데이트였다는 것이 논문의 경험적 결론입니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어텐션 헤드가 사람이 이해할 만한 단일 기능을 갖지 않았다고 먼저 밝힙니다.
다만 레이어 6의 헤드사에서 밸류 토큰이 보는 공간 어텐션은 흥미로운 패턴을 보였습니다. T1에는 상대 제너럴이 있을 법한 거리가 T 모양으로 나타나고 첫 접촉인 T44에는 후보가 약 3개로 좁아집니다. T55에는 추가 관측 없이 하나의 후보가 강해지고 실제 제너럴을 본 T233에는 그 타일로 집중됩니다. 여러 게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관찰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어텐션 맵이 곧 리즈닝의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분산 레프리젠테이션 중 한 헤드가 휴먼 라이크 빌리프와 닮았다는 제한적인 해석 증거입니다. 새 RTS나 전략 게임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PPO 스코어만 비교해서는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터 스루풋, 완결 경기 수, 월클락, GPU 수를 기록해 스파스 리워드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관측되는지 봐야 합니다. 행동 로그에서는 영토 증가, 병력 집중도, 첫 캐슬 점령, 에너미 제너럴 빌리프, 방어 성공, 포그 안플랭 빈도를 측정합니다. 커리큘럼 단계별로 스폰 디스턴스가 늘어날 때 어떤 전략이 새로 생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스트 이터레이트와 EMA, 상위 25%와 탑 100%, 시트와 스파스 리워드를 같은 시드와 예산으로 에블레이션합니다. 이 논문의 교훈은 PPO가 만능이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병목을 제거한 뒤 어떤 단순한 부품이 실제 승리에 기여하는지 실험으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